네, 사재기라는 단어가 참 무서운데 특히나 중국 사재기 열풍이라는 단어가 더해지면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오늘은 또 감기약에 이어서 제과 제품에까지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우리가 봐야 되는 제과 주식인 건지 음식료 주식을 봐야 되는 건지 이에 대한 이야기 교보증권 사연관 차장과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네. 예전에 그 제과주들 상승하는 거 보면은 뭐 무중이라던가 아니면 품절주 약간 그런 좀 곁다리의 이슈로 올랐던 맞아요. 개별 종목들의 이슈만 기억이 나는데 네. 오늘은 이게 중국의 영향 때문입니까? 제과주들이 상승한 이유 무엇으로 보셨습니까? 일단 뭐 중국 이슈가 맞고요. 네. 중국 쪽하고 대만 쪽이 일단 계속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대만의 식품에 대해서 수입 금지 공방을 펼치고 있는데 이게 가열되다 보니까 좀 격화된 양상으로 주가에도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중국 세관 쪽에서 지금 지난주에 일단 등록된 정보 문제로 인해서 대만산 수산물 그리고 주류에 대해서 수입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대만은 좀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중국 전일 수입 등록 신청서상에서 상품 성분 비율 제공을 요구받았다라고 했는데 이게 대만은 중국 측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부분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중국은 또 입장이 달라요. 이거 지난해부터 얘기가 됐던 거라서 수입 식품 등록 관련된 규정을 미리 발표한 이후에 올해 8월까지 니네 시간 충분히 줬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일단은 부딪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제과 뭐 이런 쪽의 식품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글쎄요. 이거 전에도 한번 이 이슈가 있었거든요. 제가 좀 이따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전에도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난 8월에도 당시에 네. 대만 과자 수입 중단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하루 만에 하락 전환했고 맞아요. 추세로 이어지진 않았다고 했어요. 차트 한번 보면서 비교를 해볼까요? 네, 저도 뭐 이번에도 역시 이슈는 별 다르지 않다라고 그냥 보고 있어요. 그래서 테마성이다. 결론은 테마적인 성격을 다분히 띠고 있기 때문에 올랐을 때 뛰어들어가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 이게 윗꼬리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빨리 손절하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은요. 일단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게 회태제과식품이라는 기업의 일봉 차트예요. 네.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8월 초에 한번 이슈가 있을 때 있었죠. 이런 식으로 종가상으로는 그래도 121선을 뚫어 놓으면서 마감을 했어요. 윗꼬리가 길긴 했지만 매물대에 부딪혔죠. 8,700원, 8,800원. 이런 자리 가면은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하고 팔아야 될 자리죠. 근데 못 파셨으니까 그래도 121선을 지지받았다라는 거에 희망을 걸고 다음 날 봤는데 바로 밑으로 121선 하회시켜버리죠. 그럼 이런 자리에서는 바로 또 팔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테마주 성격의 말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11월 중순에도 한번 있었어요. 전형적인 테마의 윗꼬리, 긴 윗꼬리를 보여주는 그런 종목이에요. 이렇게도 나오면서 역시나 장중에 뚫는 듯 했으나 이 121선이 쉽게 뚫리는 그런 지점이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5, 10, 20, 35, 60, 120 가는데 숫자가 클수록 그 저항의 크기가 세져요. 반대로 내려올 때는 지지의 크기가 훨씬 더 강한 거죠.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가상으로는 121선 위쪽에서 끝날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역시나 윗꼬리가 너무 길죠. 이런 부분들 좀 조심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뭐 크라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크라운 제과 쪽을 보게 되면은 역시나 윗꼬리가 이렇게 길죠. 그리고 이 당시에도 121선을 뚫었으나 바로 모멘텀이 오래가지 못해요. 대만과 중국의 싸움이 격화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더 크게 신경 쓰는 거는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지 대만과 중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래가지 못합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서 사재기 이야기 나오면은 시장이 반응한다. 네. 예전에는 화장품이었던 것 같고, 그죠? 맞아요. 정말 최근에는 이 제약, 감기약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 감기약과 지금의 이 과자를 좀 비교해 보면은 네. 둘 다 일회성 요인이에요? 아니면 좀 감기는 그래도 추세적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까? 중장기적인 추세를 논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둘 다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일단은 과자 쪽이나 뭐 이런 쪽보다는 감기약은 조금 더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쪽에서도 일단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정책 변화에 의해서 급격하게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어쨌건 치료나 이런 것들이 아니어도 어쨌건 증상을 완화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처방하죠? 감기약. 네, 감기약 줍니다. 코로나 걸리면 여러분들 해열제, 다들 진통제. 맞아요. 네. 걸려보셔서 아시겠지만 목 아프면 그냥 걸렸을 때 아프게 이제 그 완화시켜주는 이런 약들을 처방을 해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초 의약품을 만드는 곳들, 이런 곳들이 지금 주가가 좀 뛰고 있는 현상인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갈까? 이것도 처음 나온 테마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달고 달았던 테마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또 해먹는 그런 테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나마 지금 음식료라던가 제과 이런 쪽보다는 조금 더 갈 수도 있어요. 오늘도 경부제약 같은 것들 보면은 어제 음봉 나왔다가 다시 시세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거래량도 양봉 나오면서 또 많이 터지고 있어요. 그럼 지금 매물대 자리 9,600원 부근만 또 뚫어 놓는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는 관계없이 시세 탄력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누가 접근하셔야 됩니까? 중장기적인 관점의 투자자가 아니라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만 이런 쪽으로는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더 시선을 크게 키워봐서 단순히 과자로만, 품절 사태로만 보는 게 아니라 K푸드, 음식료품으로 시선을 돌려보자면은 네.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될 이슈들이 있습니까? 글쎄요, 일단은 뭐 음식료 쪽에서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최근에 간편식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각광을 받고 있고요. 라면 같은 경우가 특히나 대표적일 것 같아요. 네. 삼양식품의 뭐 불닭 이런 쪽들 매운 것들을 굉장히 이제 외국인들은 못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런 SNS나 이런 쪽들을 통해서 자연적인 홍보가 되면서 수출의 길이 더 크게 열리고 있는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죠. 왜냐하면 이런 쪽과는 다르게 꾸준하게 실적의 향상이 눈에 띄게 보이는 기업들, 그게 바로 이제 옥석 가리기가 되겠죠. 네. 네. 그리고 올해는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원재료가가 오르면서 곡물가도 상승을 하면서 가격이 특히 라면마저도 네.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예, 그것 때문에 관련주들이 이 판가 인상이라는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이 라면은 뭐 매년 올리기가 힘든 식품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이슈가 이제 끝이 났으니까 더 이상 볼 게 없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네. 그거와 달리 지금 라면마저 올렸고 계속 물가 올라가. 그럼 가정간편식 뭐 그런 판매 가격들 다 또 인상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계신 분도 계신데 맞아요.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글쎄요. 최근에 이제 원재료 가격은 조금 하락하는 추세가 맞기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뭐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 판가 인상되고 하니까 조금 이제 화도 나시고 할 텐데 어쩔 수 없이 물가 인상이 너무 급격하게 짧은 기간에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될 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물가가 하락한다고 해서 한번 올린 제품의 가격 다시 떨어뜨릴까요? 안 떨어질 것 절대 같아요. 안 떨어뜨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격들의 인상이 한번 반영이 되고 난 이후에 만약에 물가가 잡힌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원자재 가격도 하향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판가는 인상된 그대로 판매를 하죠. 그렇다 보니까 더욱더 인지도를 높이고 있는 브랜드들이 그런 쪽에서 수익을 더 크게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가진 곳들이 이제 대표적인 곳들이 라면 만드는 기업들이 될 것 같아요. 농심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대표 주자다라고 볼 수가 있죠. 내년에 보면 미국 시장이 고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미국에서 뭐 매운 거 못 먹는다 이런 얘기들도 많았었는데 그건 이제 옛날 얘기가 돼버렸어요. 뭐 고추장 이런 것도 먹고 김치도 먹고 라면도 먹고 이제 한국의 K푸드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열광적인 반응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이고요. 미국에 일단 공장이 2개가 있는데 미국 1공장은 풀가동 상태라고 해요. 그리고 2공장도 거의 가동률이 50%에 달하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에서 그런 라면의 수요가 더 크게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내년에는 50%를 훌쩍 넘기는 2공장의 가동률까지 더해지는 거겠죠. 이렇게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면 뭐가 되죠?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고정비는 항상 일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상의 생산, 판매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영업이익단에 도움이 많이 되게 되는 거고요. 4분기에도 국내 법인 매출은 뭐 파묘, 소맥, 아까 말씀드렸던 주요 원자재 가격이 하향 안정화가 돼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라면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원가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11월 CPI 또 확인했죠. 물론 점도표 상에서 5.1%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어쨌건 가파르게 올라가던 물가는 피크아웃 했다라는 게 2번째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원재료 가격, 운송비 이런 것들은 추가로 하향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제품의 가격 인하는 제로죠.
그렇기 때문에 좋아지는 겁니다. 그럼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크게 이쪽은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왜냐, 반도체 같은 디램의 경우에는 사실 그 가격이 네. 공급과 수요의 원칙으로 인해서 되게 쉽사리 변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리지만 떨어뜨릴 수도 있는 게 반도체 가격이라면 네. 이런 음식료 제품 가격의 경우에는 올리는 경우는 봤어도 떨어뜨리는 경우는 거의 못 봤기에 네. 물론 뭐 수요가 줄 수는 있어도 맞아요. 가격이 떨어지진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실적 방어력이 있는 편인지요. 아무래도 좀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네.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고가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만 해도 디램과 낸드 쪽 가격이 12%씩 급락을 또 했어요. 지금 같은 자리에서도 계속 급락할 만큼 반도체 수요가 살아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미국의 중국 반도체 주기기 이런 것들까지 계속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아무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국 내 공장에 대해서 1년 유예해준다고 해도 과연 이런 업체들이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년 하반기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도체 업황과 시황이 살아날 것 같다라는 시기를 그때쯤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언제가 될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일단 반도체 재고가 너무나도 많은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바로 소진이 될 만한 상황은 아직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식품 쪽은 달라요. 일단 생산하는 대로 날개도 친 듯이 팔려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4분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원자재 가격의 하락 때문에 영업이익과 매출액 전부 다 한 달 전 대비해서 더 높은 컨센서스들이 나오고 있는 분야예요. 농심도 마찬가지고요. 삼양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와 이런 음식료 쪽에서 특히나 라면 같은 쪽들은 완벽하게 다르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요즘 같은 이런 시장에서 반도체라든가 IT 믿었던 지금 2차 전지주들마저도 하락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형주에 대한 수급도 공백이 있고 실적에 대한 불안감도 있을 때 뭔가 방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그래 그럼 음식료로 볼까라고 접근해도 되는지 네. 그 안에서 뭔가 좀 매력적인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일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뭐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전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네. 이것도 옥석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농심과 삼양식품을 두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얘기해보고 싶은 건 이제 삼양식품 쪽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 삼양식품 아니네요. 삼립 SPC예요. 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삼립 SPC,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겨울은 이제 호빵의 계절이에요. 또 그 얘기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그쵸,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거보다 이제 더 큰 게 있습니다. 사실상 파리바게트 사건들이 이슈화가 되면서 불매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거 삼립 SPC에도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관측을 하고 있고요. 일단 가장 크게 요즘에 이슈가 되는 건 포켓몬빵이죠. 이런 쪽들의 캐릭터 베이커리 쪽이 날개도 친 듯이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거기다가 이런 캐릭터의 확대 기조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쿠키런이라던가 노티드 같이 이런 캐릭터 베이커리 쪽이 많이 팔리고 있고요. 지금 뭐 부모님들은 조금 화가 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띠부실 있죠? 네. 아시죠? 그게 기존에 260종이었는데 내년에 900개로 늘린답니다. 화가 많이 나죠. 네,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좀 화가 나실 수 있는데 그거 다 모아야 되잖아요. 네, 네. SPC는 활짝 웃고 있겠죠. 네. 네, 그것도 다 모으려면 얼마나 많은 빵들이 또 사라지겠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띠부씨를 다 모아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사 먹을 거예요. 굉장히 매출 확대에 크게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고요. 4분기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과 영업이익 각각 11%, 영업이익은 그보다 높은 19%의 성장이 전망이 되고요. 리오프닝 효과가 본격화가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 푸드 부문에서 휴게소를 이쪽에서 또 운영하는 게 있어요. 그쪽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이 베이커리 쪽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 봤을 때 내년 하반기 중에는 또 인기 온라인 게임을 기반으로 해서 이거 지금 포켓몬에 맞들였습니다. 신규 캐릭터 관련해서 또 한 번 베이커리 제품을 내놓는다고 해요. 그건 뭐 한 1000종 되려나요? 네, 아무튼 그렇게 띠부실 관련된 여러 가지 캐릭터 베이커리가 중심을 딱 잡아주고 있는 가운데 리오프닝 효과까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푸드 사업 부문의 실적도 함께 개선이 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SPC 삼립 지금 자리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은 한 1.4%가량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SPC 삼립 저희가 좀 눈여겨본다면은 어떤 것을 보고 가격적으로 또 타이밍을 잡아봐야 될지 뭐 이평선 봐야 됩니까? 뭐 네. 볼까요? 이거 지금 월봉이에요. 네. 월봉인데 다른 종목들은 보시면은 라면
특히나 라면 이런 것들은 뭐 52주 신고가 이런 거 계속 경신하고 있거든요. 조금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그에 맞춰서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컨센서스도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올라가긴 해요. 근데 이거 생각해 보셔야죠. 이 자리에서 사서 내가 몇 % 수익률을 원하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SPC 3리, 지금 월봉상에서 이 자리는 깨지지 않을 거예요. 62,000원에서 3,000원 부근입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만약에 하락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이 자리까지 우리 또 겨울 다가오니까 호빵의 힘도 같이 믿으면서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77,000원 부근인데 121선이에요. 제가 싫어하는 저항대죠. 여기가 만약에 돌파가 되면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85,000원까지 목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PC 3립의 목표 주가는 7,000원, 일단은 손절가는 10% 이내로 잡아보겠습니다. 제과주들의 열풍에 대해서는 네. 일단은 단기적인 이슈일 것이다. 오늘 윗꼬리 단 것만 봐도 알지 않겠느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사용관 차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